TSMC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PCB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판 첨단 패키징 기술을 공개한 겁니다. 무기판이 뭐냐? 기판 없이 반도체를 패키징한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유리기판도 안 쓴다는 거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TSMC의 무기판 기술은 오히려 유리기판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신호다. 이렇게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TSMC가 한 가지 의아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7천억 원을 투자해서 대만의 LCD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TSMC가 누구예요? 전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조하고 있죠? 그런 TSMC가 왜 갑자기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할까요? 그것도 OLED도 아니고 중국이 독식하고 있는 LCD를요.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LCD 디스플레이가 뭘로 만들어지죠? 유리예요. 유리 패널 제조 기술이거든요. 유리기판과 LCD 기술은 생산 라인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TSMC가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 유리기판 쪽으로 전력 투구하겠다는 신호인 겁니다. TSMC가 유리기판으로 적극 투자하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짜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TSMC가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대만에는 협력할 기업이 없어요. 결국 누구한테 와야 하냐? 한국이에요. 국내 유리기판 소부장 선점 기업들이 TSMC와 거래를 트면서 세계 1위 AI 반도체 엔비디아에게 기술이 적용되는 거죠. 이 포인트가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 세부 스펙이 공개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2나노 공정을 활용해서요.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겁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기술적 우위가 어디서 결정되냐? 바로 유리기판 첨단 패키징입니다. TSMC 무기판 기술의 진짜 의미가 뭔지, 유리기판 PLP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TSMC의 무기판 기술이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TSMC가 발표한 기술 이름은 SOWX예요. 2027년 상용화 목표라고 했어요. 중간기판, 인터포저 없이 웨이퍼 단에서 주요 반도체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정말로 PCB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실리콘 웨이퍼로만 대면적 패키징이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TSMC가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첨단 패키징은 웨이퍼 레벨에서 진행됐어요. 웨이퍼에서 다이싱하고 패키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게추가 패널 패키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PLP로 패키징을 하게 되면 기존 PCB의 플라스틱 소재를 패널로 사용해봤자 수율이 안 나와요. 생산성도 안 좋고요. 결국 PLP의 패널로 유리기판이 당연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TSMC가 작년에 LCD 공장을 인수한 이유? PLP 라인 구축을 위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유리기판 PLP 기술이 이미 테스트 중이에요. 원래 2027년 상용화 계획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 PCB 기판 기술이 발열과 대면적 패키징에서 이미 한계의 지점에 왔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 블랙웰부터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죠. 출시 예정인 루빈도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발열과 대면적 패키징 한계로 현존하는 반도체 소부장은 차세대 AI 반도체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PLP 기술이 당초 2027년에서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유리기판이 AI 반도체에 적용되는 게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선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술이 전 세계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줄 거예요. 삼성전자는 원래 어떤 계획이었냐? 기존 PCB의 유기 소재,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서 PLP 패널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TSMC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유리기판 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PCB 유기 소재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이렇게 낮아질지를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6세대 소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TSMC가 이 부분을 싹 독식해버리고 이미 차세대 기술로 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PLP 유리기판으로 바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가 생긴 겁니다. 유리기판 상용화에서 삼성그룹이 총동원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여기에 계열사 장비 기업들까지요.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2.5D 패키징은 유리 인터포저로만 대응하고 향후 유리기판을 활용한 PLP 쪽으로 첨단 패키징을 전환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도 PLP 라인을 고도화하는 투자를 단행했어요. TSMC도 유리기판 PLP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고도화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소부장 기업들과의 테스트가 이미 진행됐어요. 장비 입고가 들어가면서 이 포인트가 유리기판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리기판 PLP가 정확히 뭔지, 왜 혁신적인지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반도체는 200mm짜리 웨이퍼에서 300mm짜리 웨이퍼로 발전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웨이퍼는 둥글잖아요. 300mm 웨이퍼를 사용한다고 해도 가장자리 하얀 부분, 짜투리 부분은 전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낭비가 생기는 거죠. PLP는 어떻게 하냐? 웨이퍼 단에서 미세 공정을 마치고 다이싱으로 잘라버려요. 개개인의 칩으로 잘라버리고 이걸 PLP 패널에다가 부착시키는 겁니다. 유리기판 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부착시킨 다음에 그 위에서 첨단 패키징 공정을 가하는 거죠. 그럼 뭐가 좋으냐? 둥근 웨이퍼 대신에 사각 패널에서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짜투리 부분 없이 전부 다 활용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버리는 부분이 없어요.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600mm 단에서도 600원, 630 이런 식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적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반도체 후공정에서 열 제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첨단 후공정이 미세 공정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AI 반도체가 전력 누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로가 너무 미세화되는 과정에서 회로 간 간섭이 생겨서 전력이 새나가요. 이 누설을 막기 위해서 더 강하게 전압을 쏴줘야 해요. 그럼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발열도 많아지는 거죠. 발열 제어에 있어서도 핵심 부품으로 유리기판 쪽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유리기판 기반의 PLP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의 1위 업체로 등극할 수 있어요. 사실상 삼성전자는 TSMC의 유일한 경쟁 기업이에요. 인텔은 어떻냐고요? 미국에서 좀 밀어주기는 하는데 애초에 기술력이 낮은 상황이라 삼성전자나 TSMC 쪽 경쟁에 뛰어드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대반등의 시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돼요. 반도체 주요 모멘텀이 HBM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진행됐었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첨단 패키징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세계 1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유리기판 기술력,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TSMC,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받기입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반격 전략을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PLP를 선도적으로 진행했어요. TSMC보다 먼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그때 당시에는 유리기판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PCB 기술로 대응했던 거죠. PLP를 유리기판 패널로 활용하지 않고 PCB를 활용하게 되면 장점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삼성전자가 실제로 PLP에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첨단 패키징을 연구했지만 AP나 PC 쪽 CPU, GPU 쪽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안 나왔어요. 결국 PLP 패널을 활용한 패키징이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 정도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PLP 상용화 시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2019년 정도에 진행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리 소재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PLP의 경쟁력이 너무 좋아져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엔비디아도 채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내 기업들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점이에요.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외하면 전 세계 유일한 반도체 종합회사예요. 인텔은 지금 파운드리 경쟁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실제로 TSMC 쪽으로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닌 거죠.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해요.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첨단 후공정까지 턴키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에요. 파운드리 경쟁력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어요. 퀄컴 같은 경쟁사에다가 반도체 설계 노하우, 기밀을 넘겨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안드로이드 진영의 경쟁 구도잖아요. 분사해서 그런 우려를 떨궈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은 파운드리 분사 생각 없다고 했어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IDM으로서 중요한 경쟁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턴키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TSMC보다 칩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20% 단축할 수 있어요. 그만큼 비용도 대폭 단축할 수 있고요. 코어 다이까지, 메모리의 코어 다이까지 커스터마이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턴키 솔루션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장점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빠른 시일 내에 90%에서 7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 파운드리가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텐센트렌트, 그로크 같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퓨리오사 AI는 기술력이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어서 메타 쪽에서 수천억 원 투자를 해서 M&A를 시도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부각받고 있어요. 해당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GPU가 아니라 NPU나 LPU 기반의 차세대 AI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데 AI 특화 설계부터 저전력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저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2나노 GAA 공정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의 첨단 패키징인 유리기판 PLP까지 활용하게 되면 반도체 테크 기업들, AI 반도체 테크 기업들의 차세대 AI 반도체를 글로벌 빅테크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AI 반도체 경쟁,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유리기판 PLP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는 국내 유일 반도체 진공 로봇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와 마이크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다가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재 PLP용 EFEM 웨이퍼 이송 장비, 그러니까 FPLP 대면적의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상용화해서 삼성전자에게 납품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TSMC가 PLP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이맥스는 이미 TSMC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TSMC와의 유리기판 PLP 사업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어요. PLP가 뭐냐? 웨이퍼에서 다이싱한 칩을 패널로 옮겨야 해요. 이때 진공 환경에서 정밀하게 이송하는 로봇이 필수적이에요. 먼지 하나만 묻어도 불량이 나거든요. 사이맥스의 진공 로봇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서는 200mm, 300mm 웨이퍼를 다뤘어요. 그런데 PLP는 600mm 이상의 대면적 패널을 다뤄야 해요. 크기가 2배 이상 커지는 거죠. 그럼 이송 로봇도 대형화되어야 하고 정밀도도 훨씬 높아야 해요. 사이맥스가 이미 FPLP 대면적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상용화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에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는 건 기술력이 검증됐다는 뜻이거든요. TSMC도 PLP 라인을 구축하면 당연히 검증된 업체를 쓰겠죠. 사이맥스가 이미 TSMC에 다른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니까 PLP용 로봇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이맥스의 또 다른 강점은 자회사예요.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자회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기업과 반도체 유리기판 첨단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진공 로봇을 넘어서 자동화, 유리기판 첨단 장비까지 공동 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에요. 인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인데 유리 패널을 다루는 기술력이 있어요. 유리기판이 뭐예요? 유리 패널이에요. 기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사이맥스가 진공 로봇 기술을 갖고 있고 인지 디스플레이가 유리 패널 핸들링 기술을 갖고 있으면 유리기판 PLP 전체 라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다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PLP 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사이맥스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리스크도 있어요. PLP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수율 문제나 기술적 난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쟁사들도 있어요.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진공 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 유일 진공 로봇 국산화, TSMC 삼성 동시 공급, FPLP 대면적 로봇 상용화, 인지 디스플레이 자회사 보유,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IST입니다. IST는 세계 최초로 분리세정 풋클리너를 개발한 기업이에요. 풋클리너가 뭐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나 패널 뒷면을 세정하는 장비예요. 반도체는 앞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뒷면에 먼지나 오염물이 묻으면 불량이 나요. 특히 첨단 패키징에서는 뒷면 세정이 더욱 중요해져요. 여러 칩을 쌓거든요. 국내 최초로 HBM 그리고 PLP용의 대면적 풋클리너까지 출시했어요. HBM은 뭐예요? 하이밴드스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죠.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 쌓는 거예요. 8층, 12층, 16층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칩을 쌓을 때마다 뒷면 세정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층과 층 사이에 불량이 생기거든요. PLP도 마찬가지예요. 패널에 칩을 붙이기 전에 뒷면을 깨끗하게 세정해야 해요. IST의 풋클리너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점유율이 10% 정도예요. 그런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 40%에서 50%까지 글로벌 점유율 1위 달성이에요. 10%에서 50%면 5배 성장하는 거예요. 시장 자체도 커지는데 점유율까지 5배 늘어나면 매출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상상이 되시죠? IST의 또 다른 강점은 플라즈마 증착 장비예요. 국내 유일하게 양산용 플라즈마 증착 장비를 개발했어요. 이 부분이 차세대 전공정 장비로 기대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쪽으로 독점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해외 고객사 매출도 본격화될 거예요. HBM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첨단 패키징 공정에서 특히 수요가 2~3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 칩과 칩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솔더 범프라는 걸로 연결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금속과 금속을 직접 붙여요. 연결 밀도가 훨씬 높아지고 전력 효율도 좋아져요.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기술이죠.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면 표면이 극도로 깨끗해야 해요. 나노미터 수준의 먼지도 안 돼요. IST의 풋클리너와 플라즈마 증착 장비가 바로 이 공정에 필요한 거예요.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세계 1위잖아요. 그 SK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받는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도 HBM4를 개발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퀄리피케이션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삼성전자가 HBM4에서 성공하면 IST 장비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HBM 시장이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AI 반도체 수요가 꺾이면 영향을 받죠. 경쟁사들도 있어요.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풋클리너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 최초 분리세정 풋클리너, HBM PLP용 대면적 풋클리너 출시, 국내 유일 양산용 플라즈마 증착 장비, SK하이닉스 독점 납품,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PLP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